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아는 척을 할 수가 있는, 제가 느끼기에 스스로 말을 너무 못했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스피킹에서 좀 괜찮은 점수를 받았을까? 배양 공부한 것처럼 하면 절대 통과 못할 것 같거든요. 자신감 뚝뚝 떨어지고 약간 좀 수치스러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시드니는 요즘 겨울이라서 날씨가 되게 건조하고 엄청 추워요. 마트에서 이런 전기담요 같은 거 샀는데 항상 틀어놓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제가 준비했던 프랑스어 시험을 봤어요. 오늘 그 후기를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또 저 스스로에게도 솔직하게 좀 남겨놓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5월 21일에 프랑스어 델프라는 시험의 배앙 레벨을 봤어요. 배앙이 어떤 수준인지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합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스스로에게 자랑스럽지 않다고 했는지는 이따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선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준비를 했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이 시험이 일에 있어서 필요하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고 언어 공부를 하다가 좀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이런 데드라인을 하나 정해놓으면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시험을 등록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철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시험장에 가서 시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 저는 조금 당황한 것도 있고 했었지만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델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 당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은 5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봤고요. 평일이어서 하루 휴가를 내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날짜는 등록할 때 미리 알 수 있고 시간은 시험 3주 전쯤에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어요. 이 리튼 테스트는 듣기, 읽기, 쓰기 이 세 파트를 한 번에 앉아서 쭉 시험을 보고 시험이 끝나면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점심을 먹고 배정받은 그 오럴 테스트 시간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대기를 하다가 시험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험 당일날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 주에 시드니 트레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취소되는 것도 엄청 많고 트레인이랑 트레인 사이에 텀도 엄청 길고 그랬어요. 저는 집에서 시티까지 시험장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서 한 30분 정도면 가는 버스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 시간보다 한 30분 전에 도착할 수 있게 계산을 해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정류장에. 제가 사는 동네가 좀 조용한 동네거든요. 저는 동네에서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처음 봤어요. 트레인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버스를 타려고 몰려서 버스를 타려는 사람 자체가 되게 많고 이전 동네에서 이제 이미 만석이 돼서 저희 동네에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사람들을 안 태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멘붕이었죠.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개였는데 우버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운전을 해서 가는 거. 근데 운전을 하면 거기서 주차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주차장을 찾고 그리고 주차를 하는 그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버를 타야 된다. 그래서 우버를 부르고 이제 바로 내려갔어요. 평소에 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그 우버 안에서 1분이 정말 1시간처럼 느껴지면서 조마조마하게 늦을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엄청 쫄려하면서 가고 있는데 도착하기 5분 전쯤에 시험장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오고 있냐고. 저는 늦으면 되게 얄짤없이 뭔가 아웃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찮다고 천천히 오라고 약간 뭔가 이해해 주신다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좀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도착했더니 이제 제가 마지막 참가자였고 한 2-3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앉아 계셔가지고 되게 조용히 눈치 보면서 뒤에 가서 앉았고요. 제가 사실 이전까지 수많은 시험을 보고 언어 시험도 보고 학교 시험도 보고 했지만 시험 시간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 시험을 좀 캐주얼하게 생각했는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리튼 테스트는 듣기가 먼저 나와요. 총 4가지 지문이 나오는데 각각 2번씩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시험관분이 이제 각 시험장 안에 있는 스크린으로 1시간 30분짜리 타이머를 띄우세요. 그 시간 안에 읽기랑 쓰기 파트를 다 끝내시면 돼요.
가이드라인에는 읽기와 쓰기가 각 45분씩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읽기를 30분 안에 끝내면 쓰기 할 시간이 1시간이 있는 거죠. 읽기는 총 3가지 지문이 나오고 쓰기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180자 이상을 쓰시면 됩니다. 10시에 시작한 시험이 12시가 좀 지나서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저는 스피킹 시험을 1시 40분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천천히 점심을 먹고 1시 30분까지 대기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대기실로 갔는데 이제 저 포함 3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험 시간이 되니까 이제 감독관분이 오셔서 3명 같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 진짜 쫄았어요. 뭐지?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스피킹 시험을 보는 건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뭔가 너무 부담스럽고 자신감 뚝뚝 떨어지고 약간 좀 수치스러운 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따라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데스크 위에 하얀색 종이가 이렇게 뒤집어서 카드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 2개씩 뽑으래요, 각자. 그래서 2개를 뽑았더니 이제 거기에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시험에 대한 주제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저보고 선택하래요. 1분인가 시험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개를 막 빨리 보면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고르고 나면 다시 타이머로 10분을 맞추고 그 10분 동안 내가 고른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랑 펜을 주셔서 이제 거기에 쓰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분이 지나고 나면 그 3명을 다시 어디로 데려가셔서 각각 방으로 배정을 해주십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 앞에서 시험을 보는 불상사는 없었고요. 가면 이제 2분의 시험관이 앉아 계시고 이제 그 앞에서 스피킹 시험을 보는 거예요. 총 3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그리고 시험관분이 내가 자기소개를 한 내용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 같은 거를 물어보시고 거기에 내가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사실 이게 훨씬 부담이 덜하고 그냥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두 번째는 상황극을 하는 건데 이것도 상황 2개를 이제 종이 같은 데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고른 이 상황을 가지고 시험관분과 이제 1대1로 상황극을 하면 되는데 제가 골랐던 상황은 학생인데 학생증을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분께 내가 학생이니까 학생 요금을 내고 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라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어려웠고 저는 끝내 설득하지 못했고 그냥 제 값을 다 내고 탄다고 했습니다. 상황극이 끝나면 이제 3번째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 시험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 방에 들어가서 종이 2개 골라서 그 중에 하나 내가 고르고 10분 동안 준비했던 거였죠. 그 내용을 말을 하면 돼요. 제가 골랐던 내용은 비행기 타는 게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거를 규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였고 일단 그 종이를 뽑을 때부터 그 종이에 써져 있는 지문이 되게 길었어요. 솔직히 저 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뉘앙스로 약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게 길게 말을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 감독관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일단 스피킹은 제가 말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25분 정도 잡는 것 같은데 저는 15분쯤에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오면서 진짜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슬펐지만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까 되게 후련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계획도 짜고 영상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지켜서 여러분 앞에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죄송하고 3월 말에 이제 한국 가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그 계획표대로 지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갔다가 호주에 다시 시드니 돌아와가지고 좀 약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언어 공부를 좀 내려놓고 유튜브 영상도 못 찍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시험 때까지 마음을 비우고 이제 하루하루 흘러가는데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거에 한 반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시험은 다가오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험 결과는 시험이 끝나고 한 4주 뒤쯤에 나왔는데 이메일로 안 알려주더라고요. 찾으러 오래요, 시험장으로.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그걸 이제 찾으러 갔더니 리셉션에서 이제 종이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로 붙은 거예요. 제 체감상 난이도는 리딩은 좀 괜찮았어요. 한국인은 리딩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영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뭐 내신 시험, 모의고사, 수능 준비하면서 그렇게 죽어라 풀어왔던 그런 약간 독해 짬바가 있어서 그런지 리딩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졌던 시험이었고요. 제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건 이제 리스닝. 한 40% 정도 이해를 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약간 감으로 문맥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리스닝은 내가 아는 척할 수가 없는 섹션이에요. 내가 들리면 들리는 거고 안 들려서 놓치면 놓치는 거니까 약간 블랙 앤 화이트처럼 내가 어떻게 좀 아는 것처럼 꾸며낼 수가 없어요. 라이팅은 그래도 앞에 리스닝이랑 리딩 지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단어나 문법 같은 걸 조금 참고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찢어지 이렇게 채우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아는 척을 할 수가 있는 세션이에요. 물론 채점하시는 분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예 못 들어서 이렇게 놓쳐버리는 문제보다는 내가 뭐라도 이렇게 써서 채워 놓으니까 마음은 조금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스피킹은 정말 완전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 스스로 말을 너무 못했고 또 감독관분이 굉장히 포커페이스셔서 제가 한 말에 만족하시는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이드라인보다 시험 시간도 굉장히 짧게 끝났고요. 일단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근데 라이팅보다 스피킹이 더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스피킹에서 좀 괜찮은 점수를 받았을까 이해가 안 가서 채점 기준을 찾아봤어요. 당연히 채점 기준을 찾아보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얼마나 캐주얼하게 갔는지 반성하고요. 일단 뇌피셜이지만 채점 기준을 보시면 일관성 있는 답변 구성이 6점, 어휘의 다양성과 정확성이 6점, 문법적 정확성과 복잡성 6점, 발음, 억양, 이해도 6점, 그리고 과제 수행 여부가 1점이에요. 일관성 있는 답변은 이제 제 주관을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주장하는 걸 밀고 나갔고 또 어휘가 다양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정확한 어휘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한 문법을 쓰진 못했지만 내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쓰려고 했고 발음, 억양, 이해도는 제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과제 수행 여부는 뭐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1점을 받았겠죠? 사실 이번 시험은 제가 시험 직전에 막 불태워서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한 그래도 2년 동안 불어를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쌓아온 것들 덕분에 어떻게 통과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안 했는데 통과한 것 같아서 굉장히 찝찝하고 막 와 붙었다 막 이런 기분이 없어요. 열심히 하지 않은 스스로에게 뭔가 떳떳하지 못한 느낌? 그리고 막 같이 해요 열심히 해요 이런 영상도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무 여러분 앞에 부끄러워요. 근데도 이런 걸 좀 더 솔직하게 오픈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좀 남겨놔야지 좀 더 자극이 되고 이제 배앙 했으니까 배두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배두는 제가 배앙 공부한 것처럼 하면 절대 통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좀 자극을 주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고요. 나중에 배두를 볼 때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좀 더 도움이 되는 이렇게 푸념하는 영상 말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언어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응원을 열심히 보내드립니다. 또 프랑스어 델프 배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최대한 아는 한 열심히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언어 공부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